자, 그래서 여기까지 입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논술이나 아니면 정시 쪽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들어가면서 그때 다시 한번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먼저 챙겨야 되고 일단 1학기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해야 될 건 내신을 갖다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3등급 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보여드린 데이터예요. 1에서 3등급이 한 20%, 그 다음에 4등급이 20%, 그 다음에 5등급이 20%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학원에서 2년 전쯤에 순공 시간 챌린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동 멘토라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줌에서 자기가 줌을 켜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필이 써지는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쓰는지를 갖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그때 등급대별로 평균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3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3등급이 주중에 순공을 3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 2등급 선 아이들은 한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순공 시간 챌린지에서 1등한 학생이 7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중에. 주중에 자사고 애들이 10시간을 찍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7시간 정도 한 친구가 지금 성남여고를 졸업했고 성남여고의 정기 5등권 내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연고대도 썼지만 연고대는 학종을 못 들어왔고 경희대에 붙었어요. 경희대 화공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요 시간들을 지켜야 가능하겠죠, 등급이. 우리 학생들 보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그중에 3시간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3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실입니다. 근데 4등급 이하가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4등급 이하는 이런 곡선을 좀 그려요. 그래서 뭐 할 게 좀 많은 날은 좀 많이 하고요. 할 게 없는 날은 좀 안 하게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어떤 날은 많이 하고 좀 어떤 날 기분 안 내키면 적게 하고 이런 류의 공부를 하게 되면 4등급 이하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기준 시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3등급 이상은 주중에 3시간, 주말에 네, 5시간이었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됐냐? 근데 그럴 수 있어? 소리를 좀 소거해 주세요. 그리고 1, 2등급은 어, 주중에 5시간, 주말에 7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나는 그럼 3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3등급인 경우는 보통 매일매일 영수 공부가 세팅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특히 고1들은 고2들도 그런 습관이 안 들었을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안 했을 거고 여기가 영어학원을 간다. 여기도 영어학원을 간다. 여기도 영어학원을 간다. 월, 수, 금에 여기 수학학원을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날은 무슨 공부를 할까요? 이러면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날은 다음날 수학학원을 가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물어보죠. 너 수학 숙제 다 했어? 이렇게. 그럼 수학 숙제를 하죠. 배운 건 금요일 날 아니죠. 목요일 날 배웠던 건데 수학 숙제를 하고 화요일 날은 다음날 영어학원을 가야 되니까 영어 숙제를 합니다. 또 하기 싫으니까 뭐 대충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 이날 이제 다음날 주말이니까 놀아야죠. 학원 안 가니까. 이런 식의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 공부량이 적으니까 내신 기간 때 좀 열심히 하면은 중학교 내신 195 이상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할 게 없어져요, 매일매일.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은 매일매일 영수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과목만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두 과목을 세팅한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영어를 배웠죠. 영어학원에 가서.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배우자마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안 까먹고. 그다음에 수학 공부는 저번 주 목요일 날 배웠던 걸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되겠죠. 화요일 날은 수학을 다녀왔으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학원 내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제 공부해놨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라는 거죠.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하게 되면은 그러면 복습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세팅. 그러면 이걸 하는데 공부가 3시간 정도는 충분히 걸립니다.
수학 공부, 뭐 수학 숙제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릴 거고요. 영어 복습하는데 1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면 핸드폰 안 보고 앉아서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등급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수 공부를 3시간씩 한다. 자, 주말. 아까 금요일 날 영어학원 다녀왔어요. 영어학원 다녀왔으니까 이날 무슨 공부하라 그랬죠? 그럼 영어 공부를 하십시오, 바로. 그리고 수학도 공부를 해요. 복습해야 되겠죠? 자, 토요일 날 수학학원을 갈 겁니다. 저희 학원 다니게 되면. 그럼 수학학원 가니까 갔다 와서 수학 숙제를 하세요. 그리고 영어도 복습을 또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간이 많으니까 이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국어, 과학, 사회 공부입니다. 그래서 국어, 과학, 사회 공부를 요날 아까 5시간, 7시간 했던 게 그런 공부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배운 거를 이날 복습을 하고 문제집을 충분하게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했듯이 이제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선배들 얘기예요. 우리 고이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제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야, 과학 문제집을 최소한 2권 이상은 풀어야 돼. 이유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풀어야 돼. 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저 이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못 풀었대요. 야, 너 왜 못 풀었어? 그랬더니 시간이 없었대요. 정답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기간, 4월 달, 지금 예상이 되죠. 4월 달이 되면 4월 한 달 동안에는 영어학원, 수학학원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일단. 점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보충 부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게 많고, 그 다음에 국어, 과학, 사회도 해놓은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때 중간중간 찡겨서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4월 초에 되면은 수행평가도 있어요. 그럼 학교 수행평가한다고 시간 뺏겨야 되죠. 그리고 영수학원에서 직보들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양은 많죠.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 보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고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4등급 이하의 점수가 나오게 돼요. 60점대, 50점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근차근 나눠서 얘기를 드려야 되지만 뭐 얼핏 얘기를 드리면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어, 과학, 사회 같은 과목은 선생님들이 영수는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에서 해결되는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진도를 빨리 나가주지 않아요. 3월에 설렁설렁 좀 하다가 4월에 시험 임박해서 시험 2주 남았는데 이때도 진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진도를 안 나가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팩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을. 그러면 그게 되게끔 이제 만들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수학은 어떤 학교든 여기 이제 퍼센트 비율들을 좀 적어놨는데 한 요 정도 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일고 같은 경우는 개념 유형에서 한 65%, 유형 심화 문제가 한 20%, 그다음 최고 심화 문제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느낌이 올 텐데 개념 유형 그러면 RPM이나 라이트 센 아니면 센 B단계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유형 심화 그러면은 유형 중에서도 좀 어려운 센 B단계에 있는 상문제나 센 C단계에 있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됩니다. 최고 심화 그러면 좀 듣도 보도 못한 얘를 마플 시너지의 행복한 1등급 문제나 아니면 센 C단계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가 이거 너무 뭐 나올 게 뻔한데 하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힘든 학생들이 이해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처럼. 단계를 밟아야 되는 거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3등급 받으면 인서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3등급은 라이트생과 RPM이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 그죠? 왜냐하면 성일고도 65% 정도가 개념 유형에서 나오는데 3등급 컷이 70점대 정도 돼요. 70점대. 찍어서 맞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얘를 다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생고 같은 경우는 80% 정도가 개념 유형에서 나와서 3등급 컷이 85점 정도 라인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수학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일단 얘는 내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대비 교재를 만들거든요. 시험 대비 교재에 요쪽에 관련된 쪽집게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좀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 하면 3등급을 받는구나.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좋겠는데, 3월부터 4월 한 1주까지 해서 진도가 나갔어요. 수학 관련된 얘기예요. 진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시험 직전 대비 기간입니다. 그럼 다시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다시. 근데 이 다시 돌 때, 중학교 때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 때 다시 처음부터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 3월 첫 주에 배웠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은 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까먹은 걸 다시 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게 되면 새로운 걸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좋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시험 직전이 됐을 때 다시 푸는 그 시기에 웬만한 것들은 다 풀어서 맞출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내가 공부를 그다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 3주 앞두고 웬만한 것들은 풀 수 있어요. 그럼 푸는 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죠. 다른 걸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특이한 문제들,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를 또 얘기를 또 드려보면. 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학원에 많은 발전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한 2년 전쯤까지는 성적 향상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성적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져서 잘 안 오르는 아이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면담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숙제를 제출을 해요. 그때 제 숙제는 되게 간단했어요. 뭐냐면 수학과 관련된 얘기인데 연습장을 30장 채워온다. 그리고 매일매일 계획표를 세운다. 그리고 복습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해서 10명 중에 우리 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명 중에 뭐 한 명 탈락하고 9명 다 성적이 오르고 이런 눈부신 사례들도 거기서 나오곤 했습니다. 5등급이 2등급이 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거의 없는 사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도 의대를 다녀서 요 기억 회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들 우리가 그냥 얼핏 지금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리무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거한다는 뜻이죠. 리무브.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리무브. 그거는 여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단기 기억은. 근데 장기 기억은 요 이제 시상하부에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이 되는 기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데 두 가지 회로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샥입니다. 좀 쇼킹한 사건들은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강연을 하실 때 제가 부탁을 하곤 해요. 좀 기억에 남게 강의를 해줘라.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두 번째가 이겁니다. 리피트, 반복이죠. 반복해서 장기 기억 장소로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처음 외울 땐 잘 안 외워졌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자, 그럼 구체적인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하면 수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슬라이드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제안을 하면은 해야 될 것들이 한 몇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학과 관련된 얘기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한다. 매일 2시간 이상, 2시간 공부. 수학은 제가 수학학원을 해서가 아니라 수학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입니다. 근데 매일 2시간 공부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배웠어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죠.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문제를 풀 때 잘 풀리는 게 있고요. 안 풀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잘 풀리는 거는 막 신이 나죠. 근데 잘 풀리는 거는 생각보다 공부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푸는 목적은 뭐냐면 연습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부해야 될 거리를 골라내는 겁니다. 얘가 공부해야 될 거리가 되겠죠. 안 풀리는 아이들. 그죠? 그럼 이 안 풀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연구입니다. 그냥 모르면 가서 질문하면 되지. 질문하잖아요. 저도 질문 많이 받아봤죠. 질문하면은 가르쳐 줘요. 열심히 옆에서.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봐요, 학생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알겠어요. 끄덕끄덕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공부가. 기껏해야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는 정도? 그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장기 기억회로 보여드렸죠. 절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것들을 충분하게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해설지입니다. 수학 해설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수능 문제를 보다 보면은 칸 채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막 증명을 해놓고 기억에 뭐 들어가냐? 증명해놓고 니은, 니은에 뭐 들어가냐? 이런 거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논리력이 필요하겠죠. 답안지 보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를 충분히 참고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해결을 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질문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 충분히 연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신규 상담 때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돼요. 진짜 질문. 그래서 레벨에 따라 질문의 그 퀄리티라 그러면 학생들이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질문의 질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낮은 레벨에서는 사실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도 간단하고 선생님 저 7번 못 풀겠어요. 뭐 끝나버리죠. 그럼 7번 풀어주는 거죠. 근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좀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풀었는데요.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제가 이거 다 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진짜 질문들.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유형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잘 없습니다. 이 해설집 보면 다 알거든요, 웬만하면. 그런 거 말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요. 왜 이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질문들.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이 질문들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이 질문을 해결하는 컨텐츠는 다들 아시죠? 우리 신입생 상담 때 했으니까. 뭐, 강의 중에도 하고, 클리닉 센터에서도 하고, 그 다음 질문 채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질문 채널도.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매일 2시간 공부하라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자,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이 친구 웃고 있는데 웃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월 1주에 1과를 배웠습니다. 2주차에 2과를 배우고 3주차에 3과를 배워요. 쭉 가서 6주차까지 배웠고요. 7, 8주를 시험 직전 대비 기간으로 놓고 9주의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때 다시 한 바퀴를 돌 거예요. 근데 요때 다시 한 바퀴를 돌 때 잘 안 풀리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안 풀리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걸 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요때 웬만한 문제는 아까 개념 유형과 관련된 풀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시간과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시험 대비 교재도 할 수 있고 족보닷컴에서 문제 풀어다 뽑아다가도 할 수 있고 족보닷컴에서 문제 아무리 뽑아다 풀어도 정리 안 돼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억울할 수도 있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억울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과를 이때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한 6과쯤 배울 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리피트를 해야 돼요. 복습, 반복 이런 것들을.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이때 6과 한창 배우고 있는데 6과 공부하기도 바쁜 거죠. 근데 언제 1, 2과를 다시 복습을 하겠어요? 자, 제가 키워드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6과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복습을 하겠어요? 그죠? 언제? 그리고 1과 공부할 때 질문 해결이며 뭐며 해놨지만 이 복습을 하더라도 전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제 다 해요? 그래서 무엇을 복습하겠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 챌린지를 했던 모든 학생들한테 제가 했던 거는 이 언제를 세팅하는 겁니다.
자, 공부할 때 두 번째, 매일 1시간을 세팅할 거예요. 자, 만약에 최상위권인데,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선생님, 저는 심화 문제를 못 풀어요.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요거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 있죠. 60점에서 89점 간 친구. 이 친구가 11월 모의고사가 60점대였습니다. 고3 3월 모의고사 89점이었어요. 2등급. 그래서 이과생인데 대단하죠. 이게 이렇게 오르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른 거야? 했더니 제가 요때 컨설팅을 해줬는데, 11월에. 야, 너는 어려운 문제를 잘 못 풀고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은 선생님도 해봤지만 어려운 문제는 한 번 봐서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때 책이 자이스토리였는데, 자이스토리 4점짜리 문제들을 복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디테일은 제가 얘기를 안 해줬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매일 아침에 7시에서 8시 방학 기간에 요때 심화 문제를 복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5번씩은 풀어봤대요. 그죠? 그럼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선생님 전 심화가 안 풀려요. 이런 학생들은 심화 위주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서? 일단 매일 1시간을 갖다가 세팅을 하는데 복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5등급에서 2등급을 간 친구는 밤에 12시부터 1시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12시부터 1시는 매일같이 수학 복습만 하는 시간으로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해결됐죠. 요 언제 부분이 해결됐죠, 언제. 그죠? 딱 정했죠. 아, 저 때 해야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수행평가 이런 거 아니면. 자, 그럼 무엇을 해야지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자, 무엇을 했느냐? 자, 일단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 4, 5등급, 막 3등급을 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3등급 노리면 개념 유형 제가 다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강연하시다가 예를 들어 RPM이나 라이트쌤 같은 책을 쓴다고 볼게요. 강의를 하다가 얘들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학교 시험에 나와. 학교 시험 기출 100%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뽑으실 수 있어요. 맨날 이것만 하는데. 그죠? 저도 강의할 때 이래요. 야, 이건 내신 100%야. 자, 거기 적어놔. 내신 100%라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적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별표 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얘네를 반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과에 한 20개 유형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학교 시험에 진짜 나오는 거는 5개 유형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왜 하느냐? 나머지가 다 본보기가 이게 다 보완이 돼야 5개 유형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5개 유형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한 거는 반복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오답이 너무 많으면 오답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중요한 것만 하세요. 일단 요 단계별로 할게요. 여기 1단계. 자, 2단계. 2단계는 오답까지도 할 수 있으면 오답 문제도 복습을 할 겁니다. 내가 틀렸던 문제도 5번은 풀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의대 다녔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잘했거든요. 저 수학 잘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나를 틀리면은 옆에 동그라미를 5개 붙을 때까지 반복을 했어요.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게 틀렸던 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또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5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공부를 해주면은 이 문제 확실하게 알게 돼요. 깊이 있게. 근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너무 많이 틀리면 다 못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1단계가 해결이 되는 학생들은 2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오답 문제. 그리고 3단계는 아니고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3단계. 이거는 이제 심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센 C단계를 풀었는데 센 C단계에서 한 방에 맞춘 문제, 100% 이건 시험에 나와도 내가 맞춘다 이런 거 말고 조금 애매했거나 시간이 걸렸거나 아니면은 뭐 풀긴 풀었는데 틀렸거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맞췄더라도. 반복하면은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복습할 거리로 잡으면 요걸 이제 복습 거리. 무엇을 그죠? 언제? 다 해결했죠. 이게 반복이 되면은 방금 얘기 드렸듯이 6주차 정도 됐을 때는 일과에 중요한 것들, 자기 오답 혹은 심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요때 특이한 프린트들이나 좀 풀어보고 다른 과목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또 생겨요.
제 말이 맞죠? 자,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21번 유형은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진짜로 나옵니다, 이 문제. 근데 이게 막 변형될 거거든요, 이 문제들이.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 100%야. 그러면 여기 네모를 5개 칠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마다 네모 5개 다 쳐놨죠. 그리고 내일 저녁이 됐을 때 오늘 숙제했으니까 한 내일 모레쯤 됐다고 할게요. 내일 모레쯤 됐을 때 다른 과를 배우고 있겠지만 아, 오늘은 한번 요거 해볼까? 일과 해볼까? 그래가지고 일과를 보니까 요 네모칸을 채우는 거죠. 아, 체크.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이 한 번 더를 여러 번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쯤에 또 한 번 하고. 이게 한 2번 풀면 잘 풀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재밌습니다. 잘 풀리면 재밌어요. 그러면 막 쉬는 시간에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나고 짬 나고 그러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책에 있는 모든 이런 중요한 문제들 전부 다 5번씩 풀고 6주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죠. 3등급 이상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내신 성공에 대한 다른 과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국어랑 탐구 얘기입니다. 자, 중학교 때 그냥 국어를 학교 교과서 정도 읽고 100점 받거나 이랬던 학생들 있잖아요. 있거든요. 뭐 과학사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국어랑 과학, 사회는 신경 쓸 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문제집을 푸는데 왜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 2권 이상 풀어야 되는지. 자, 국어 문제집은 국어, 과학, 사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이 과목들 다 가르쳐 봤습니다. 학생들. 그래서 국어, 과학, 사회 문제집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학 유형집하고는 달라요. 수학 유형집은 대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몇 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걸 연습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해 볼 만한 문제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생겼어요. 대표 문제가 있고 그거랑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문이 있고 국어 같은 경우는 1, 2, 3, 4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동주의 서시다 그러면 서시 지문이 있고 네 문제 있고 뒤에 가면 중간 평가 그래서 또 서시 있고 또 한 네다섯 문제 있고 뭐 한 이 정도 반복하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서시에 대해서 이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 외의 문제에서 교과 외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애들 많이 틀리는 거. 그래서 1, 2, 3, 4, 5가 다른 외부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맞추려면은 이거랑 비슷한 것들을 여러 번 해봐야 되거든요. 많이. 문제집 한 것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권을 풀어야 되는 이유가 유형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제가 생각하는 거는 2권 이상입니다. 자, 국어는 자습서랑 그리고 그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학교 그 교과서에 맞는. 요건 기본으로 복습까지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네모 5개 쳐서 하면 더 좋죠. 복습까지. 그리고 이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은 이런 거를 평소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국어, 과학, 사회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다 풀어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기간 때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간 때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기간이 오기 직전까지 이걸 다 해놓으라는 거예요.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는 제가 추천하는 책은 완자 혹은 오투입니다. 이게 개념서 비슷하거든요. 플러스 EBS 개념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권은 거의 그냥 필수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자, 이번에 한양대 의대 간 친구는 과학 문제집을 9권 풀었대요. 9권. 그죠? 9권 언제 풀겠어요? 평상시에 한 3권 정도 풀게 되면은 4권째, 5권째, 6권째는 쉽습니다. 잘 풀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2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경 쓸 게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문제집의 권수와 그 다음에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한 가지 아까 얼핏 얘기 드렸지만 이겁니다. 진도가 안 나와요, 학교에서. 진도가 빨리 나가지고,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까지 빨리 나가고, 그 다음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잖아요, 3주간. 근데 학교는 그럴 이유가 없죠. 뭐 시험 전까지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 2주 남았는데 시험 진도까지 안 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야, 우리 진도 다 나갔으니까 너네 자율학습해.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미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기간 겹쳐서 해야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행학습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과학사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인강 많잖아요. 아니면 솔직히 완자 같은 책은 인강 안 봐도 됩니다. 자기 혼자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학교 진도보다 미리 나가라는 거예요. 미리 나가고 학교 수업을 복습하듯이 들으세요. 중요한 거 체크하면서. 국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어는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과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 좋은데, 1단원 나가다가 갑자기 3단원에 뭐 어떤 걸 배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국어는. 그래서 정확하게 진도를 좀 알아내고 미리 선행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제 기한을 드릴게요. 4월 2주. 앞으로 이제 한 5주, 6주죠. 이때까지는 시험 범위랑 관련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놓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복습까지. 자, 그럼 또 뭐가 생길까요? 그럼 4월 3주와 4월 4주째에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 뭐 특정 지문, 예를 들어서 뭐 본범이라 그럴게요. 본범을 갖다 내 잘 못한다. 그럼 족보다 컴에서 본범 문제만 다 뽑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과 여유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요번 주말도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많이 해놓을수록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공부랑 관련된 얘기에서는 요 계획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또 중요한 게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3월 13일이거든요. 계획이 너무 거창하면 못 지켜요. 그냥 간단하게 3월 13일 이렇게 적어서 자, 1번 매일매일 해야 될 거 영어 단어 1과 다시 한번 외워야겠다. 2번 수학 복습. 수학 복습 매일매일 1시간씩 하라 그랬잖아요. 1시간 하겠다. 3번 오늘은 메인으로 수학 공부를 할 건데 수학의 2과를 유형풀이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내일 영어학원 가야 되니까 영어 복습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학교 숙제도 있으면 학교 숙제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얘를 하나씩 지워 나가세요. 아침에 짬짬이 시간 있잖아요. 그럼 뭐 영어 단어 1과 아침에 해버리고 수학 복습은 우리가 시간을 정했으니까 그 시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영어 복습 요 중에 뭐부터 하지? 막 하다가 이거부터 이제 뭐 끝내버리고 이렇게 끝내버리고 이걸 매일매일 반복하면은 이 자기가 모자른 것도 좀 찾아낼 수 있게 되고요. 자기 주도적인 계획도 생기고 그다음 성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표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 세우고 혹은 자기 전에 그다음 그날 하루는 이제 몸을 움직이고 그죠? 그다음 제가 얘기했던 우려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요 계획서에 세팅을 하면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획표, 암기장, 복습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